안녕하세요. 리포터 문규리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상명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.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이민자분들이 운전면허에 관심이 많은데요. 이 운전면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.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학과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상명학원자동차 강사 김찬일입니다. 면허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요. 첫째, 학과시험 하면요, 장소는 면허시험장인데요. 면허시험장은 전국 어디서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진행 내용은요, 학과시험은요, 첫째, 학과 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.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, 다음에 학과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요. 응시과목은요, 하루에 2번 정도 있어요. 10시에 가시면 되고요. 또 오후에는 한 2시 가시면 시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비용은요, 11,000원이 드는데, 안전교육은요, 무료예요. 그리고 신체검사는 5,000원, 그 다음에 학과 응시는 6,000원인데, 그래서 총 11,000원이 듭니다. 그리고 응시할 수 있는 언어는요, 우리 한국어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, 시험을 볼 수 있는데, 영어, 그 다음에 베트남, 그 다음에 중국어, 일본어, 태국어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, 이렇게 여러 가지,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준비할 물건은요, 반명함판 사진 석장, 그 다음에 신분증, 그 다음에 응시료 11,000원이겠죠. 그리고요, 학과를 그대로 걸고 학과시험을 보는데요,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총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. 40문제 나오는데, 40문제 중에서 문장형이 22개, 그 다음에 그림형이 18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. 그 문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단답형은 2점, 그 다음에 2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3점, 그 다음에 또 3가지 물어보는 또 동영상 문제가 있어요. 이건 5점이에요. 이게 총 100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형을 22개를 보는데, 특히 그림 문제는요, 그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좀 이해하는 거예요. 이해하는 거는요, 앞지리가 뭔가, 또 그 차의 왼쪽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찍어 주셨는데, 특히 진로 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. 많이 나와요. 진로 변경은요, 그 지점에 이르기 전, 교차로 이르기 전에 30m 후방부터 깜빡이를 켜줘야 돼요. 이것이 이제 진로 변경 요령인데, 그리고 있잖아요, 일반 도로에서는 30m,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요, 100m부터 깜빡이를 켜주는 요령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, 차에 그 수신호가 나와요. 수신호는 6가지가 있는데, 첫째 뭐냐면요, 좌회전, 2번째는 우회전,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지, 4번째는 후진, 5번째는 앞질기지, 6번째는 서행이에요. 근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요,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제일 많이 나와요. 그 다음에, 자, 좌회전은 어떻게 했냐면요, 자, 쭉, 이렇게, 쭉 폈다. 이게 좌회전 신호고요. 근데 우회전은 이렇게 수직으로 구부리는 걸 우회전해요. 그 다음에 주차와 정차. 주차는 뭐냐? 정차는 뭐냐고 나오는데, 그럼 주차는 뭐냐면요, 주차는 5분이 지나서 가는 걸 주차라고, 5분 이내, 그러니까 2분, 3분 있다가 떠나는 것을 정차라고 그래요. 자, 아셨죠? 그 다음에, 그래서 주차는요, 계속 주차하고 있다. 그 다음에, 즉시 떠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. 이것을 주차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운전면허증이 결격사에 있어요. 결격사에는요, 만 18세 미만은요, 면허증을 못 받아요. 그 다음에, 다음은 정신질환자. 그 다음에,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, 1점은 못 봐요. 2점은 돼요. 그 다음에 양팔이 관절 이상이 있는 사람, 이거 볼 수 없어요. 그 다음에는요,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 거냐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있어요. 뭐냐? 고속도로에서는요,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의 다 100km에 100km. 근데 최저 속도는요, 50km 이상이에요. 50km예요. 그러면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뭐냐? 최고 속도는요,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, 최저 속도는요, 달려야 되는 거예요. 50km 달려야 된다. 이런 것이 최저 속도예요.
그래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있는데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고 50km 달려야 된다는 것이 고속도로인데 편도 1차로는요. 고속도 고속도로는 80km예요. 그리고 최저속도는 40km. 그리고 다음에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요 100km, 최저속도가 50km예요. 근데 우리 고속도로는요, 우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거진 다 100km예요. 100km인데 100km 이상 될 때가 있어요. 그게 어디냐 하면요, 네 가지가 있거든요. 그게 최고속도가 120km 딱 네 가지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,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,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, 그다음에 제2중부고속도로가 이게 110km짜리예요. 근데 이 110km짜리인데 제주속도는요 60km예요. 근데 되게 말이죠. 우리 제주속도는요 그 속도의 반이에요. 그러니까 100km니까 50km. 그다음에 110km는요 반이 55죠. 근데 55는 아니에요. 55는 아니고 공이 붙어야 돼. 그래서 60km예요. 60km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, 경부고속도로, 중부고속도로, 또 제2중부고속도로가 110km다. 그 다음에 최저속도가 60km다.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뭘 알아두셔야 하냐면요, 자동차에 관리가 있어요. 자동차 관리는데, 자동차 관리는요, 비사업용은요,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사업용은 1년만 받아야 되는데요, 비사업용은요, 처음 받을 때는 4년 받아고요. 비사업용은요, 사업용은 2년. 그 지난 후에는 2년마다, 다음에 사업용 1년마다 이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. 이것이 이제 자동차의 관리의 요점이에요. 그래서 말씀드렸죠. 자동차는 매년 사업용은 2년마다, 비사업용은 1년마다 받아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요,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어요. 교통사고 특례법이 뭐냐? 자, 피해자 말이죠. 합의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은요,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, 형사처벌이 될 때가 있어요. 그거는요, 교통사고 특례법에 제외가 되는 건데, 그게 첫째 뭐냐? 사망사고. 사람을 죽였다든가.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, 뺑소니 쳤어요. 사고 나면 또 운전 처리를 하잖아요. 뺑소니 쳤어요. 그 다음에 11개 항목이 있어요. 교통사고 특례법에 11개 항목이 있는데, 첫 번째 뭐냐면요, 중앙선 침범. 이게 중앙선 침범이 더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신호위반. 다음에 속도 위반이 있는데요. 이 속도 위반은요, 20km를 초과돼야 돼요. 2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형사건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km를 위반했다. 19km를 위반했다.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니까 120km 넘었다. 그럼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앞지르기 방법. 앞지르기 방법은요,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냐고 저번에 말씀드렸죠? 그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앞질렀다. 그러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.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고요. 또 사고는요, 물적 피해. 그냥 물건만 때려부신 거. 이걸 물적 피해거든요. 그럴 때는 사람을 피할 때는 그때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요. 뭐냐면요, 철길 건너면 또 철길 건너면 별로 없죠. 근데 이 철길 건너면요, 형사입건이 돼요. 그래서 무조건 형사이 되는데, 그 다음에 뭐냐면요, 보도침범. 이렇게 지나가는데,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쳤다. 그러면 이건 형사건이에요. 다음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사람을 쳤다. 그러면 이게 형사건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무면허. 그러니까 정지 처분이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했다. 그 무면허예요. 그 무면허한 사람은 또 형사처벌이 돼요. 그리고요,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, 음주운전한 사람, 이거 먹고 사람을 쳤다. 그러면 형사입건이 되는 거예요. 무조건 형사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, 어린이 보호구역은요, 30km 이상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되는데, 그냥 속도 위반해서 어린이를 쳤어요. 그러면 형사처벌이 돼요.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.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적용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, 교통사고 적용되는 죄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뺑소니, 그 다음에 11개 항목 중에서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속도위반 20km 초과,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, 다음에 철길 건너머, 횡단보도, 무면허, 음주운전, 그리고 보도침범,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람을 칠 때는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리고요, 이것이 요점 정리이고요. 다음 시간에는요,
계속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,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여러분과 또 하고요.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.